안녕하세요. 바리파이어입니다. 이번엔 최근 알고리즘을 타고 저에게 지금 채권을 꼭 사야 돼 라는 것처럼 수많은 컨텐츠들이 유혹해 오는 시점에 정말로 채권이 그 정도로 매력적인지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데이터를 직접적으로 가져오기 어려운 부분이 많아 영상 제작 중 평소보다 저의 생각이 많이 들어갔는데 제가 사용한 논리나 참조한 데이터에서 틀린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내용에 들어가기에 앞서 우리가 쉽게 투자할 수 있는 주식시장에 상장된 만기별 채권 ETF 세 종류를 알아보겠습니다. 티커 SHY는 단기 채권 ETF로 1에서 3년의 만기를 가진 채권을 묶었고 현재 주가 81.65불에 듀레이션 1.86년, 시가 배당률 4%입니다. 만기가 짧기 때문에 기준금리가 급등하거나 급락해도 큰 변동성을 보이지 않으며 가파르게 올라온 기준금리를 가장 잘 추적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음은 TLT, 장기채권 ETF로 20년 이상 만기를 가진 채권을 담고 있으며 현재 주가 92.56불에 듀레이션 16.5년, 시가 배당률 3.89%입니다. 듀레이션이 긴 만큼 기준금리에 따른 변동폭이 매우 크고 투기성 자금이 몰립니다. 다음 티커 IEF는 중기채권 ETF로 7에서 10년의 만기를 가진 채권들이 묶여있고 현재 주가 94불에 듀레이션 7.23년, 시가 배당률 3.63%로 장기채와 단기채의 장단점이 각각 중간에 위치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서 듀레이션과 시가 배당률 위주로 알아봤는데 듀레이션은 간단하게 기준금리가 1% 움직일 때 주가가 움직이는 변동폭의 크기로 볼 수 있습니다. 즉, 기준금리가 1% 움직이면 SHY보다 IEF는 약 3.9배 움직이고 TLT는 8.9배 더 크게 움직입니다. 정보를 한눈에 보기 편하게 정리해봤는데 여기서 역사상 최고가와 최저가는 최근 있었던 2020년 코로나 시기를 기준으로 값을 산출했습니다. 저는 여기서 의문이 좀 들었는데 시가 배당률이 장기채인 TLT보다 중기채인 IEF가 더 낮다는 점으로 채권은 만기가 도래해야 액면가를 받고 다시 채권을 매입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시중금리를 추적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기가 더 긴 TLT가 IEF보다 금리 인상을 더 잘 추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제가 찾은 답은 증권화라는 과정을 통해 사람들이 사고 파는 과정을 빠르게 할 수 있게 되면서 가격이 먼저 움직인 것으로 TLT가 IEF보다 평균 6배 높은 거래량을 가지고 있기에 더 빠르게 기준금리를 추적하게 된 것입니다. SHY의 경우엔 거래량이 IEF보다 더 작지만 듀레이션이 매우 짧기 때문에 채권의 특성이 더 많이 반영되어 시장 금리를 가장 잘 따라가게 된 걸로 추측했습니다. 여기까지 채권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봤습니다. 그럼 다음 단계로 지금은 채권 투자를 성공적으로 하기에 적기인가? 라는 질문에 제가 답을 추적하는 과정입니다. 공부하는 과정에서 채권 투자가 성공적이기 위한 조건들을 찾고 현재 상황과 연결지어 봤습니다. 첫 번째 조건은 채권 가격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기준금리가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이를 알아보기 위해 기준금리를 정하는 연준의 두 가지 목표와 현재 상황을 비교했습니다. 연준의 설립 목적 중 하나는 자연실업률 유지입니다. 자연실업률은 자발적 실업만 존재하는 상태로 통상적인 숫자로는 4% 부근을 말하는데 미국의 기사를 발췌하면 현재 4.3에서 4.4%로 보고 있고 패드에서 발표한 현재까지의 미국 실업률 발표 데이터를 보시면 현재 역사적으로 낮은 실업률을 유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최근 뉴스를 보면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금리 인하는 실업률이 높아질 때 가능성이 상승하는데 이유를 찾기 위해 패드의 실업률 차트 기간을 올해로 좁혀서 확대해보면 우상향하는 형태를 볼 수 있습니다. 계속 실업률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고 자연 실업률 부근에 거의 도달했기에 여기서 시장은 우상향 추세를 꺾기 위해 패드가 선제적으로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 라는 생각에서 기대감이 생긴 것으로 보입니다. 선제적 인하가 필요한 이유는 처음엔 경기가 천천히 식으면서 고용 감소가 이루어지는데 임계점을 넘은 어느 순간 기업이 폐업하게 되면 실업률은 급격하게 증가하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 라고 예상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연준 파월 의장은 데이터 디펜던시를 자주 언급하는 만큼 기대감이 충분히 붙을 수 있다 생각됩니다. 그리고 연준의 다른 목적 하나는 물가 상승률 2% 유지로 미국의 물가 상승률을 펼쳐보면 코로나 이후 21년도 7%까지 올라갔다가 24년도 현재 3.3%까지 단계적으로 내려온 상태이지만 시험에서 95점에서 100점을 만들기 위해 들이는 노력이
80점에서 95점을 만들 때보다 더 많이 들어간다는 걸 생각해보면 쉽지 않아 보입니다. 더구나 지금까지 미국의 낮은 물가 상승률은 사실 저렴한 중국의 수입품을 통해서 이루어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미중 분쟁으로 수입은 줄어들고 리쇼어링으로 일자리는 늘었지만 미국인의 높은 임금이 앞으로의 제품 가격에 반영되면서 물가를 올리는 요소로 작용할 텐데 이런 상황에서 물가 상승률이 충분히 떨어져 금리를 빠르게 낮춘다는 건 가능성이 낮은 시나리오로 보입니다. 물론 아마존이 미국의 물가를 낮췄듯 혁신을 통해 극복할 수 있겠지만 최근 기대받는 AI 기술이 올해 혹은 내년까지 로봇 기술과 결합되어 생산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다음으로 채권을 성공적으로 투자하기 위한 두 번째 조건은 자산 가격이 고점에 가까운 때로 물가를 낮추기 위한 고금리 상황에서 저렴해진 채권을 보유하고 자본주의의 꽃이라는 레버리지를 당긴 사람들이 이자 비용을 견디지 못해 자산을 저렴하게 처분하면서 가격이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이때 채권 보유자들은 국가가 경제를 살리기 위해 금리를 낮추는 순간 채권에서 이익을 보고 매도한 자금으로 저렴해진 우량한 자산들을 담을 수 있습니다. 이를 응용해 비싸다 느껴지는 위험 자산을 많이 보유한 상태라면 급락에 대한 보험용으로 채권을 매수할 수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하락은 코로나와 같은 블랙스완이 발생한 경우이기에 이때 기준금리가 대폭 낮아지게 되면 채권으로 이익을 보고 매도한 자금으로 저렴해진 자산에 물을 타거나 기회로 보이는 자산을 매수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 역시 성공적인 채권 투자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을 현재 상황에 적용하면 시장이 고점인지 아닌지는 시간이 지나봐야 알 수 있기에 현재 시점에서 판단하기 어렵지만 고금리로 채권이 저렴했다는 점과 나스닥은 신고점을 갱신 중이라는 점에서 주식이 비싸다고 판단되면 채권에 대한 투자를 고려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는 자산 가격이 고점인가 라는 질문에 기술주는 고점에 가깝다고 보는 견해이지만 배당주들은 엄청 싸다고 느껴지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비싸다고 보기도 어려운 가격이라 생각하기에 배당주와 채권을 투자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기대 수익률을 비교해보고 싶어졌습니다. 이유는 침체가 오지 않고 금리 인하가 진행되는 상황에서는 배당주도 가격이 상승하기 때문입니다. 비교를 위해 채권에서 기대되는 수익률을 먼저 구해봤습니다. 다음 표는 기준금리가 2년 혹은 5년에 걸쳐 3%까지 떨어진다고 가정했을 때 채권으로 얻을 수 있는 기대 수익률을 계산해본 내용입니다. 금리 인상과 인하 시기, 기준금리가 3에서 3.5 부근 일대의 주가를 추적해 주가가 움직일 예상 범위를 설정했고 수익률을 계산했습니다. 주가 수익률은 예상 범위에서 가장 많이 올라간 시점을 기준으로 했기에 최대값을 적었고 CAGR은 주가 수익률을 기준금리가 떨어질 때까지 걸리는 연수로 나누어 연평균 주가 수익률 값을 구해 여기에 시가 배당률을 더했습니다. 기대 수익률을 구하고 보니 욕심이 가득한 저의 기대치보다는 낮은 수익률을 보여주었는데 PLT도 급격하게 튄 꽁지 부분을 제외하면 연평균 수익률이 절반 가까이 줄어드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위에 적힌 계산상 이익은 기준금리 3%를 가정하고 시가 배당률에서 3%를 뺐을 때 나온 값을 듀레이션과 곱하여 얻은 숫자입니다. 증권화되어 있어도 기초자산은 채권이기 때문에 참고하기 위해 넣었습니다. 다음으로 금리 인하 수혜를 볼 수 있는 SCHD와 리얼티 인컴을 대표로 뽑아 함께 비교했습니다. 다음 표에서 SCHD와 리얼티의 자료는 2014년 7월 1일의 주가와 현재의 주가를 참고해 값을 구했습니다. 이 데이터를 통해 알 수 있는 건 금리 인하가 채권에 좋은 소식임은 분명한데 배당주도 채권에게 꿀리지 않는 수익률을 보여준다는 점입니다. 전 대표적으로 금리 인하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되는 다우 기반의 SCHD와 리츠를 가져왔지만 시장에는 수많은 종목이 존재하기 때문에 채권보다 높은 기대 수익률을 볼 수 있는 종목은 찾으려고 마음먹으면 꽤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위기가 오면 채권이 감추어둔 힘을 개방하는 반면 SCHD와 리츠는 코로나 시기를 참고하면 고점 대비 30%, 40%가 하락했습니다. 제가 이러한 관점을 가져온 이유는 채권과 배당주를 리스크 대비 수익률을 통해 경쟁 요소로 보고 투자할 것인지, 위기를 대비한 보험용으로 사용할 것인지 투자 목적을 구분해야 시장의 흔들림에도 버틸 수 있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공부하면서 느낀 것인데 채권은 고수익을 노리기 위한 투자로 접근하기보다 포트폴리오의 변동성을 낮추기 위한 목적이나 보험용으로 보유하는 게 좋아 보였습니다. 더 높은 기대 수익률을 노릴 수 있는 자산이 시장에 충분히 많았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채권 투자를 성공적으로 하기 위한 조건 세 번째는 미국의 채권 발행량이 줄어야 한다는 것인데 국채 발행량은 많이 알려졌듯 계속해서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기준금리를 낮춘다 해도 채권 발행이 많아지면 듀레이션이 긴 ETF는
리밸런싱보다 매도의 영향을 더 많이 받을 것이기 때문에 채권 가격이 오르는데 저항 요소가 될 것입니다. 이 생각은 앞서 TLT가 IEF보다 시장 금리를 더 빠르게 따라왔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사실 지금의 인플레이션은 미국 스스로 자처했다는 측면도 없진 않을 것이라 생각될 정도입니다. 미국 재무부에서 채권 발행량이 많아지면서 시장에 통화를 계속해서 투입하고 있기 때문에 화폐 가치 하락이 그만큼 빨라졌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물가가 오르면 이를 통제하기 위해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상황처럼 금리가 오르게 되는데, 이는 채권 가격 하락을 직접적으로 이끌기 때문에 채권 발행량의 증가는 잠재적으로 투자에 있어 위험 요소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논리를 현재 상황에 대입해 보겠습니다. 미국의 대통령으로 트럼프 혹은 바이든 누가 당선이 되어도 시장은 채권 발행량이 더 늘어날 것에 높은 가능성을 두고 있고, 이는 채권의 부정적 요소입니다. 그런데 미국은 국가와 기업의 경쟁력을 통해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의 금리를 유지하면서 달러 선호 현상을 통해 상대적 화폐 가치 절상을 만들어냈습니다. 원달러 환율만 봐도 코로나 이후 약 28%가 상승했고, 이는 달러를 사용하지 않는 국가로부터 제품과 노동력을 수입할 때 그만큼 할인된 가격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물가를 낮춤에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러우 전쟁과 미중 분쟁 이후 세계화 추세가 끝나고 네 편, 내 편을 나누면서 리쇼어링을 통해 자국 내에서 제품을 생산하려는 미국의 입장은 인건비가 가격에 반영되어감에 따라 물가를 올리는 요인이 됩니다. 정리하면 수입품은 저렴해지고 국산품은 비싸지면서 현재 미국의 물가 지표가 형성이 되었는데, 금리 인하를 시행하면 시간을 두고 환율이 떨어질 것이고, 이는 수입품마저 가격이 오르게 되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금리 인하를 시행하더라도 천천히 진행하면서 물가 상승폭을 제한하려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앞서 채권의 기대 수익률을 계산할 때 5년짜리 데이터를 만든 이유입니다. 여기까지 채권 투자를 성공적으로 하기 위한 조건 3가지에 현재 상황을 대입해 본 내용입니다. 1년 전부터 채권 투자를 권하는 많은 글과 영상을 보면서 그 정도인가 싶어 공부했고, 이번에 영상을 준비하며 채권에 대한 투자를 논리와 데이터로 접근해 봤습니다. 사야 한다, 사지 말아야 한다를 말하기보다 채권 투자의 긍정적인 요소와 부정적인 요소를 구분해서 다루었고, 자신의 투자 포트폴리오 상황에 맞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저의 상황에서 채권 투자에 대한 생각을 정리해보면, 재차 말하지만 채권으로 큰 수익을 보겠다고 접근하기보다 자산시장에 버블이 꼈다고 느낄 때 레버리지를 줄이면서 TLT를 통해 보험으로 활용하는 방법은 어떨까 합니다. 포트폴리오에 채권을 주력으로 가지고 가기에는 얻을 수 있는 기대 수익이 제한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전 지금 시점에 나스닥을 보면 비싸다 느껴지는 지점까지 올라왔다 생각해 매수 버튼에 쉽사리 손이 떨어지지 않았고, 그렇다고 매도 버튼을 누르려 해도 혹여나 AI가 진짜라면 하는 생각이 들어 손이 가지 않기 때문에 경기 침체에 대한 보험으로 TLT를 담아가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경기 침체 없이 금리 인하가 가능하다는 시나리오에 가중치를 두고 조금 더 욕심을 낸 판단으로 채권 대신 배당 성장 ETF인 SCHD와 아리랑 고배당주를 모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표 수량을 확보하게 된다면 그 후에 변화된 상황을 고려해 TLT를 모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채권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